2강 로그 1단계 개념 정리 파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수 파트를 끝냈고요. 자, 이제는 뭐 하냐면 2강 로그 파트를 할 건데요. 1강을 하면서 조금 제가 의아했던 부분들이 연산 테스트를 보거나 개념 테스트를 볼 때 충분히 좀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충하는 교재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 번 듣고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영상이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시행하고 좀 모자르면 추가적인 숙제로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2강 로그 1단계 개념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로그 파트, 자, 2강에서 로그를 배우는데, 로그는 어떻게 보면 지수랑 1과 2강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연산을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되면 좀 개념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쪽 파트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원의 시작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을 배우려고 하는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한 녀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용 로그를 배웁니다. 자, 뭘 배운다고? 로그의 뜻과 성질과 상용 로그를 배운다는 거 꼭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 유형을 안 적어놨는데 아마 교재에는 유형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로그의 뜻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는 로그의 뜻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의 성질, 즉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 방정식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연결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상형 로그 파트에서는 유형 네 번째로 우리가 정수 부분의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5번,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정수 부분과 플러스 소수 부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일곱 번째는 뭐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 소수 부분의 뭐라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랑 소수 부분의 값이 뭐 할 때? 소수 부분의 값이 뭐 같을 때, 또는 막 합이 정수일 때, 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그의 어떤 계산과 뜻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첫 번째 로그의 뜻과 성질과 상용 로그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요 두 가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한다고? 관점. 그러니까 로그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의 뜻과 성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로그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모르는 지수값, 즉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큰 값들이나 또는 수가 너무 작은 값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수가 너무 크거나 수가 너무 작은 값들을 뭐 한다고?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나오는 거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로그의 뜻과 성질 같은 경우는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탄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게 여기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상용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가 너무 큰 것들이나 수가 너무 작은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즉 값을 대략적으로 어떤 값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10의 뭐 거듭제곱꼴이나 또는 뭐 소수점 아래에 뭐 0이 아닌 첫 번째로 0이 아닌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하려고 배우는 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랬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여기 유형 1, 2, 3은 로그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 파트는 어떤 수가 너무 큰 수나 너무 작은 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계산 문제들이 나왔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죠. 자,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자,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어떤 로그의 뜻과 설명을 할 때, 로그의 뜻을 설명을 할 때는 뭐라 그랬죠? 로그의 뜻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분명히 모르는 어떤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탄생이 됐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2의 x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2의 x승이 8일 때 8이라는 녀석은 2의 3승이잖아. 그럼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뭐 도구나 카우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의 x승이 뭐야? 16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는 16은 2의 4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x값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라고 쓸 수 있겠더라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x승은 이번에 얼마? 32라고 했을 때, 즉 어떤 숫자들이 이 밑과 똑같이 2의 거듭제곱으로 주어진 녀석은 로그가 필요 없어. x는 뭐라고? 5라고 쓰면 돼. 버트 그러나 자, 이런 것들은, 자, 2의 x승이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보이십니까? 2의 x승은 뭐라고? 10이라고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써서 이 L은 모르는 이 지수값을 우리가 로그 2의 12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여기 밑으로 간 거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진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수학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용을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x값을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나왔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써보자는 거예요. 자, 로그의 정의를 써볼게요.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 당연히 모르는 지수값을 이해한다 그랬어. 그러면 A의 x승은 뭐라고요? 자, n이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 지수들을, 지수 법칙을 쓸 때 여기 실수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실수가 들어갔잖아요. 저 실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체계를 실수로 넓혔을 때 지수 법칙을 쓴다 그랬을 때 이 밑 녀석에 대한 조건을 A는 1이 아니고요, A는 양수일 때 정의를 내리자라고 했었어. 지수 법칙. 맞나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야. 그러므로 자, 요 녀석에 대한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정의했으니까 x는 뭐라고 쓰자 그랬어? 로그의 a의 n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값이요, 여기 있는 이 a 값, 여기 있는 요 a 값이 여기 a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밑이 똑같다 보니까 얘에 대한 밑 조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즉, 이 녀석도 A는 1이 아니고 A가 양수가 돼야 되겠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 거야.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충분히 되죠? 아니 0보다 큰데 그 사이에 1이 아닌 것들만 이렇게 구간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밑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무슨 색깔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n이 있어. 여기 n. 자, a의 x승이 n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2에 뭐 몇 승을 하고 2에 뭐 마이너스 3승을 하든 어쨌든 양수의 어떤 거듭 제곱을 계속해. 그럼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양수의 어떤 녀석을 계속 곱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지수인데 그 녀석의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야?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근데 그때 이 n 값이 여기 즉 로그에서 얘는 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진수. 저희 학원에도 진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진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진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진수가 얘는 지수니까 똑같이 말하면 좀 그렇잖아. 얘를 지수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얘는 진수라고 얘기한 거야. 좀 더 세게 말해서 아니 좀 연하게 진수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이 진수라는 녀석이 있을 때 얘에 대한 저 녀석과 조건이 똑같은 거였어. 진수 조건은 뭐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바로 로그의 정의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걸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로그로 바꾸고요. 로그로 주어지는 걸 지수로 왔다리 갔다리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연산함에 있어서 로그의 성질이나 그 다음에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로그의 정의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 밑조건과 그 다음에 진수조건 항상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당연히 언제 쓰겠습니까? 당연히 언제 쓰겠어요? 밑과 진수가 모일 때 미지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밑은 애들이 제일 잘 봐. 근데 진수는 조건을 잘 안 쓰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풀 때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진수 조건을 표시를 안 하고 가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더라는 거야. 꼭 좀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밑과 진수가 미지수가 주었을 때는 항상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뭐하자? 쓰자. 뭐라고? 밑과 진수가 미지수가 나올 때는 항상 뭐하다고?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쓰자. 자,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 밑과 진수가 미지수가 나올 때는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항상 사용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랬죠?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어떤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면 이제 연습을 해봐야죠.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비록 여기다가 6개밖에 적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껌이잖아요. 네, 쉽게 할 수 있죠. 자, 2의 4승은 16을 우리가 로그로 표현을 하면 자, 한 번 밑은 뭐라 그랬어? 한 번 밑은 영원의 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어떤 지수값인가 4는 로그 2의 뭐라고? 16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16은 4라는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로그로 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얘가 밑이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우리가 모르는 지수값이니까 3의 3승이 얼마가 되더라? 27이다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다시 5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지수로 주어진 거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3 지수값을 구하는 걸 했어. 로그 5의 뭐라고요? 125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2는 로그 9의 81이다 라고 나왔으면 빨리 9의 뭐라고? 한 번 밑은 영원한 피 지수 구하는 거니까 9의 제곱은 81이다 이렇게 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통해서 우리가 n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3의 3승. 한 번 밑은 3의 영원한 밑이라 했어. 그리고 지수값을 구하는 게 로그 값이라 했으니까 이 로그가 3이야. 그럼 얘가 지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의 3승은 n이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분의 1의 뭐라고? 제곱. 3분의 1의 뭐가 될 거야?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9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찾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3이라는 녀석이 있어.
얘를 미치 인력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로그 2에 뭐가 돼야 되죠? 2의 3승은 8이니까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3이라는 녀석을 다시 로그 3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3의 3승이니까 얼마? 27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로그가 왜 나온 거라고?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2라는 녀석으로 해볼까요? 자, 이거를 로그 2로 표현하면 여기 뭐가 돼? 4가 되겠지. 왜? 2의 2승은 4. 자, 이거를 로그 3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3의 제곱이 돼서 이 녀석의 얘에 대한 뭐라고? 지수값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걸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줄 줄 아셔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 2분의 1 같은 거 해볼까요? 2분의 1을 우리가 로그 2라고 해볼게. 이 로그 2로 표현하려면 2분의 1 나오려면 2의 2분의 1승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2다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정의가 완벽하게 뭐 하는 거야? 이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정의를 배웠으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배우는 거야. 로그의 성질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로그의 성질은 우리가 왜 배운 거라고? 로그의 성질은 우리가 왜 배운 거라고요? 바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증명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뭐 개념수나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거 귀찮아. 그거 뭐 나오지도 않는 거 뭐더러 해.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가르쳐 드렸어요.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여기 영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밑이 같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들이 로그의 성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로그의 성질은 뭐라고? 밑이 같을 때 어떤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둘게. 로그 A의 1은 뭐야? 항상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항상 1이라는 녀석은 뭐의 영승? 뭐의 영승이 항상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뭡니까? A의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의 1승이잖아. 지수값을 알아보는 거라서 1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로그 A에 자, 이렇게 M 곱하기 M 이렇게 진수끼리의 곱으로 주어졌어. 자,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 밑이 같은 녀석이 뭐야? 합으로 표현이 되겠다는 거야. 자, 따라하십니다.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은 밑이 같은 녀석의 합으로 쪼개진다. 그럼 당연히 밑이 같은 녀석의 뭐야? 합은 곱으로 합쳐질 수도 있겠네요.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됐어? 곱셈이 있으면 당연히 진수끼리에 뭐가 있어? 나눗셈도 있을 거야. 이런 거를 너네들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합니까? A의 M분의 N승이 있어. A의 M분의 N승. 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그러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인데 우리가 로그라는 건 뭐라고? 지수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나눗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각각의 지수들이 우리가 밑이 같은 녀석의 나눗셈이 있는데 그 지수들이 뭐가 됩니까? 뺄셈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는 로그 값이 뭐라 했어? 지수라 그랬어요. 모르는 어떤 지수값. 그러니까 얘는 로그 A의 뭐라고? 어떤 N이라는 얘의 지수값에서 얘의 뭐라고? 지수값을 이렇게 뺐다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같은 녀석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차로 바뀌더라 뭐 이런 녀석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좋을 거예요. 자, 이번엔 4번 볼게요. 4번. 자, 이번엔 로그 A에 뭐가 있어? A에 이렇게 P승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 P는 앞으로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쓰시는 거야? 자, P 로그 A에 뭐가 되더라? A다 이렇게 써서 얘는 1이 되겠더라 해서 P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수가 들어있는 거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더라. 뭐 이 정도의 내용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은 요 네 가지 표현만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고 계시면 뭐 연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 그리고 보면 다 밑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로그든 지수든 어떤 계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수 법칙을 쓰거나 로그의 성질을 쓰거나 이런 것들 다 뭐야? 밑이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하시고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연산이 된다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뭐 한다고? 밑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밑을 항상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야? 로그의 성질 문제들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마 예시가 없네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그냥 선생님이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밑변환공식 나가기 전에 하나만 뭐 문제를 갖다 찾아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 그냥 제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1이라는 녀석이 2의 뭐라고? 명승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어떤 지수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가 있어요. 그쵸? 얘는 2에 여기 1승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고? 1이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32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 32라는 녀석은 4 곱하기 8이라고 쓸 수 있죠. 아니 32 하지 말고 그냥 뭐 10이라고 합시다. 로그 2에 12.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10이라는 녀석은 로그 얼마? 2에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진수끼리의 곱은 우리가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합으로 바뀐다 그랬죠? 잘하셨어요? 그 미치 같은 녀석이 뭐라고?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이 4라는 값은 분명히 뭐야? 2의 제곱이 됐고, 제곱은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여기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2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3이 돼서 로그 2의 2는 1이라 써요. 1이 돼서 얘는 2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아요. 나눗셈 해볼까? 나눗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로그 뭐 3에 뭐 2분의 3이 있다 이렇게 써줘. 그럼 얘가 나눗셈이자 진수끼리 나눗셈 분명히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차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로그 3에 3 빼기 로그 3에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로그 3의 3은 얼마라고? 자기가 얘가 똑같으면 1이야. 왜냐면 3의 1승이니까. 그 빼기 로그 3의 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시 로그 2의 8은 이제 우리가 이거 얼마인지 알고 있어? 2의 3승이니까 3인 줄 알고 있죠? 이게 3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2의 3승이라 쓰면 여기 있는 녀석 앞으로 모아서 끄집어내서 3 로그 2의 2다 라고 해서 1이니까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이게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지지 않으면 너네들이 어떤 다른 어떤 가정에 대한 연산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로그 계산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셨던 분들 내가 나중에 딱 쳐다봤을 때 야 앞에 거 복습해와라고 했을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또 여기 로그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배울 때 조금 이제 기호가 낯설다 보니까 애들이 계산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밑이 다를 때의 경우야. 근데 우리가 밑이 분명히 지수에서는요, 밑이 같을 때 연산은 우리가 A의 M승 곱하기 밑이 같은 데서 곱은 지수끼리 합이고, 나눗셈은 차고, 그 다음 지수는 곱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밑이 다를 때는 연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지수를 갖게 해가지고 연산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로그라는 녀석은 밑이 다를 때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밑이 다를 때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을 갖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는 항상 밑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다를 때는 뭐 한다고? 밑을 갖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을 갖게 해주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밑변환 공식. 근데 사실 이런 개념으로 밑변환 공식을 쓴 게 아니야. 요 개념으로 밑변환 공식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로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상형 로그 갈 때 알려드릴 건데 상형 로그 값을 우리가 로그에 대한 값이 없잖아. 그걸 수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준 게 바로 상형 로그표예요. 상형 로그가 뭐냐면 밑이 10인 녀석의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형 로그, 즉 밑이 10인 녀석의 표별로 그 값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어떤 로그 값이 딱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로그 막 2의 3 이런 거 주어지면 얘도 구해는 얘는 밑이 2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상형 로그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표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밑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형 로그 표를 이용해가지고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로고의 성질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쓰려면 첫 번째 개념에서는 우리가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 상형 로고와 우리 로고의 뜻과 성질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고의 뜻과 성질은 뭘 보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르는 어떤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질을 배우니까 항상 밑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계산을 할 때는. 그리고 상형 로그 파트로 가서는 수가 너무 큰 수거나 작은 수를 갖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배우는 거라 그랬어. 그때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밑을 10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진법을 다루잖아.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자, 어쨌든 밑변환 공식을 보도록 하는 거야. 자, 밑변환 공식은 뭐냐면, 자, 로그 A에 B가 있으면요. 얘를 밑변환 공식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이렇게 B. 이렇게 밑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C로 이렇게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 밑이 A였던 녀석을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C로 뭐 한다는 거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를 C라고 적었다는 얘기는 다른 수들로 모두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로그 A의 B는 뭐라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라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 두시면 돼요. 증명하는 과정은 그냥 증명하는 과정 그 시험 직전에 만약 그런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때 가서 굳이 이거를 막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로그 2에 3이 나왔는데 얘를 밑이 3인 녀석으로 바꾸고 싶어요. 밑이 3인 녀석 바꾸게. 그럼 로그 3에 뭐가 됩니까? 2분의 뭐라고? 로그 3에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로그 3의 3은 얼마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밑변환 공식 쓰니까 1이 돼서 로그 2의 3과 로그 3이 이렇게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서로 무슨 관계가 되더라? 역수 관계가 되겠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 뭐 한다고? 첫 번째 성질. 즉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역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 자, 로그 2의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이런 게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들이 나왔다고 치자. 뭐 여러분들 보면은 얘 밑이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인데 지금 어떤 연산을 하라 그랬죠. 그럼 분명 밑이 달랐을 때 연산하라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럼 밑이 다를 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써와서 밑을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리 로그 10으로 합시다. 밑을 상형 로그로. 그래서 로그 10의 2 이렇게 쓰는데 상형 로그는 밑을 10을 생략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냐. 로그 2 여기 10이라고 쓴 거야. 이걸 생략하면 상형 로그나 밑이 10인 녀석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럼 로그 2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이 되겠죠. 곱하기 로그 뭐라고? 3분의 뭐라고요? 로그 4가 될 거고 여기도 곱하기 로그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로그 5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4의 5가 아니라 4의 2라고 합시다. 미쳤네요. 여기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2, 로그 2 지워지고 로그 3, 로그 3 지워지고 로그 4, 로그 4 이렇게 지워지네. 오케이? 그러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딱 나오면 얘가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밑변환 공식 봐봐.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를 하면 이것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자, 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수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수승을 이렇게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N분의 얼마? N에 뭐가 되는 거야? 로그의 A의 B가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승의 뭐 2의 5승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얘 어디로 간다고? 밑으로 가고 얘를 어디 간다고? 분자로 가서 얘를 3분의 5의 로그의 2의 2가 돼서 계산하면 1이 돼서 3분의 5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 번째 성질이야. 밑변환 공식의 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 이렇게 6가지가 있냐? 봐볼까? 자, 네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A의 로그 A의 B가 있으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B가 되겠더라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들 요 녀석을 살짝 살펴보실게요. 살짝.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지. 자,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대. 자,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으려면, 자,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 A를 살짝 씌워주는 거야. 그럼 살짝 씌워주면 로그 A의 뭐가 됩니까? A의 로그 A의 B가 되고, 오른쪽은 로그 A의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죠? 양변에 똑같은 로그 A를 씌웠으니까 그 값은 같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지수가 있으면 얘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A잖아? 로그 A는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뭐해지다? 같아지다. 이해됐니? 그래서 요 내용은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A 값과 여기 있는 B 값이 체인지가 가능해요. 체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B의 로그 A의 A가 돼서 이것은 B의 1승이 되더라. 이거 로그 1이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보여지더라? 같아지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요 다섯 번째나 네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얘 봐봐. 뭐 A의 로그 C의 B가 주었는데 이걸 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위치 바꿨다. 이거랑 똑같다 이거. 제가 방금 설명했죠? 얘네들 위치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또? 없네요. 뭐 이 정도 하시면 되네요. 5개밖에 없네. 자, 여섯 번째 지워주십니다. 이렇게 5개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요거 좀 주시고, 요거, 자,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밖에 잘 안 나와요. 어차피 얘랑 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역수 취하는 거,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 취한다는 건 네가 밑변환 공식 써보면 나와요. 아까 써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 라는 정도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또 다른 유형인 이렇게 로그 성질을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로그의 성질을 어떻게 쓸 건지를 갖다가 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로그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누구랑 똑같냐면 지수랑 똑같아요. 지수. 지수 문제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봐. 자, 3의 A승은 2가 나오고 5의 B승은 3일 때 로그 120의 150을 A와 B로 나타내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로그 값 주었으니까 얘도 분명히 A, B로 나타내면 A, B가 어떤 지수 값이네. 그럼 로그의 정의를 쓸 수 있겠죠? 제 정의 쓰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자, 3의 A승은 2단한 녀석을, 자, 이거 좀 큼직하게 3의 A승은 뭐라고요? 2라고 썼을 때 이 부분의 A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 한 번 미친 영원한 미치를 알 수 있어. 로그 3의 2가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3의 뭐야? 5의 뭐라고? 5의 B승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돼서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5에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야. 지수 파트에서도 어떤 값을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셨는데 여기 3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여기도? 여기는 5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3과 5로 주어진 녀석의 밑이야. 뭐 한다고? 3과 5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혹시 3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관계가 보인다고. 여기 3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 위치를 바꾸면 로그 3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이 위치를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어? 역수관계가 된다 그랬어. 그러므로 로그 3의 5라는 녀석은 분명히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을 뭐 한 거야? 같게 해준 거예요. 항상 밑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 뭐 하는 거야? 로그 3으로, 즉 밑을 3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3의 밑변환공식 써낸다는 얘기야. 120 분의 로그 3의 뭐라고? 15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로그 a의 n분의 n 이렇게 진수가 분수로 나눠야지 얘를 차로 바꾸는 거지. 로그 3을 이렇게 로그분의 로그를 했는데 얘를 갖다 차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정신 나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2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0이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나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고 2의 점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밑에는요. 저 어디만 남깁니까? 아, 여기만 남길게. 자,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곱하기 진수끼리 곱은 합으로 쪼갤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럼 로그 3의 2의 3승 플러스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5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런 것들 앞으로 쭉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3 로그 3의 2 플러스 얘는 1이죠. 그리고 로그 3의 5가 있네. 자, 근데 그대로 적을게요. 자, 로그 3의 2가 뭐야? 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밑에는 뭐라고 쓰면 돼? 3의 2라고 쓰면 되지. 3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얘는 뭐야? b분의 1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밑에 거 끝난 거야. 자, 위에 거 정리할게요. 여기 지우고. 자, 이번엔 150 같은 경우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30 그리고 이거는 얘는 5 곱하기 6이니까 5 두 개 있고 2, 3, 5 두 개 있네.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소인수분해한 거예요. 자, 어떤 밑이 진수끼리의 곱은 뭐로 쪼갤 수 있다고? 합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2 로그 3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얼마야? 1이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로그 3의 2 얼마야? a니까 a 더하기 얘 얼마였어? 자, 로그 3의 5 b분의 1이었죠? 그럼 b분의 얼마야?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지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분의 2 더하기 1이 되겠죠? 보기가 좀 안 좋네? 왜? 분수에 분수로 줬으니까 번분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할 거라고? 양쪽에다가 b를 위아래로 뭐 해주는 거야?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네 곱해주시면 3ab 플러스 1 플러스 b분의 ab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습니다. 자,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 어떤 녀석을 a, b로 표현하래. 그랬더니 a가 로그 3의 2로 주어지고 b는 로그 5의 3이었다고. 근데 이왕이면 a가 밑이 3으로 표현했으니까 b도 뭐야? 밑이 3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도 뭐 하면 돼? 밑을 3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표현하기가 쉬운 거야. 우리가 지수에서 어떤 a 값이 2의 거듭적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b 값이 3의 거듭적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2와 3의 거듭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연습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되게 쉬워. 그냥 밑을 같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그냥 성질이나 우리가 뭐 하면 돼?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성질이나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서 또 내가 이거 4번으로 나눈 거야.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이 알파였어.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 2차 방정식 주어졌는데 2차 방정식 주어지면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인수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a 때문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죠. 근의 공식 쓰시는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근의 공식은 뭐 하는 거야? 멀리 하시는 거야. 그 녀석은 나랑 안 맞아. 그러고 자꾸 뭐 하는 거야? 멀리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떠올리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니까 6이다 라는 요 두 가지 값으로 문제를 적용하려고 푸는 거야. 그랬더니 b 값이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b는 뭐라고요? b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베타가 터니까 b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로그 b의 알파의 3분의 1에서 로그 b의 베타의 3분의 1승을 더했더니 3분의 2 값이 주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은 밑이 뭐 할 거야? 같은 녀석이 합이 나니까 로그의 성질을 쓰시면 되죠. 그럼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에 로그 b의 알파 더하기 로그 b의 베타라고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이 같은 녀석이 뭐니까? 합이니까 진수끼리 뭐가 되더라? 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로그 b의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어디서 주었어? 얘가 6이라고 주었네. 그럼 이 값이 뭐라고? 6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 값이 얼마야? 3분의 2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로그 b의 얼마? 6은 2다가 주어질 거고. 맞죠?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b제곱이 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 값이 6이다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합의 값과 곱의 값과 차의 제곱의 값이 주어졌어. 차의 제곱값이 주어지고 곱이 주었는데 합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b제곱은 여기 구했잖아요. 6이라고. 그럼 a제곱 구하려는 건 a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다시 합이 차의 제곱 주었고 곱이 주어졌고 합이 주어지는 형태.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라고?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라고. 그럼 빨리 곱셈 공식의 변형식 쓰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얘가 뭐가 되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는 곱셈공식 변형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a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열반이 얘 제곱 얼마니? 6이네요. 6 집어넣으면 a 제곱은 뭐가 되더라? 30이 되겠더라 해서 이 값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36이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밑이 같을 때와 다를 때만 생각을 하셔서 같을 때는 로그의 성질을 쓰시고요. 다를 때는 밑변환 공식을 쓰고 난 다음에 로그의 성질이나 응용된 공식들을 뭐 하면 돼? 사용하시면 되겠더라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가정에 대한 내용은 로그의 뜻.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론이 나왔을 거야. 결론. 정리 한번 할게. 앞가정은 쉬워. 그러니까 상용 로그가 어려워. 근데 상용 로그는 만약에 어렵게 내면 겁나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상용 로그는 만약 어렵게 내면 뭐 한다고? 겁나 어렵게 낼 수 있다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으리라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것까지 분명히 대비를 할 겁니다. 물론 요 앞과정의 특강, 지금 방학 동안 하는 특강 부분에서는 우리가 3단계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 육체수 총 6단계가 있죠. 3단계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아마 어려운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한 번은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로그의 연산이 주어지면 밑을 기준으로 로그의 성질과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가 중요하죠. a의 x승이 뭐라고? n이라고 주어졌을 때 로그의 정의가 뭐라 했어? 모르는 지수값 구하기 2에서 로그 a의 뭐야? n이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진수면 진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지수 법칙에서 분명히 a가 1이 아니고 양수일 때 정의를 내렸으므로 로그에서 얘 밑도 이 밑과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밑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양수가 되겠더라 해서 밑과 진수의 미지수가 나오면 양수 조건이든 뭐야 이렇게 진수 조건이든 밑 조건이든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로그의 정의라 그랬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를 뭐하라고? 연습해 두시라고. 왔다리 갔다리를 뭐하라고요? 연습해 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우리 뭐 있습니까? 로그 a의 1은 뭐가 되고 빵이 되고 로그 a의 n은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이 됐죠? 그리고 로그 a의 미치 같은 진수끼리 곱은 미치 같은 경우는 뭐야? 합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뭐야? 미치 같은 경우에 차로 바뀐다. 거꾸로 말하면요. 미치 같은 경우에 차는 뭐야? 나눗셈을 합쳐지고요. 진수끼리는 뭐야? 나눗셈을 합쳐지고 그 다음에 미치 같은 경우에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쳐지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밑이 다를 때는 뭐 한다고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밑을 먼저 하게 갖게 해준 다음에 로그의 성질이나 우리가 밑변환 공식 응용 같은 것들을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m승에 b의 n승이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간다고? 분자로 갔어. n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쪽 파트에서 내용은 정의와 우리가 뭘 배웠다고? 성질을 배웠더라. 뭐 했다고? 정의와 성질을 배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이제 다음 내용이 바로 상용 로고인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상용 로고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굿바이.